안녕하십니까? 수련 탐구 생활의 해강입니다. 자, 새해를 맞이해서 수련에 대한 제 경험과 체득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1화 수련 신비주의를 깨보자. 제가 수련을 해보면서 많이 이렇게 느꼈던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번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수련을 할 때는 수련에 대해서 이렇게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수련을 하면 죽은 사람이 일어난다든지, 뭐, 없던 빵이 만들어진다든지, 또는 뭐 무리를 걷거나, 뭐 장풍도 나가고, 그런 어떤 이제 상상을 많이 자극하는 요소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의 경우에는 처음에 뭔가 이렇게 신비적이고, 이제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수련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수련을 해보면서 느꼈던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특히 지구는 현실적인 이제 물질의 한계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육신을 갖고 있듯이 이 육신의 그 영향력도 무시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령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떤 기운이나 어떤 존재를 받아서 뭔가를 하려고 하더라도 가령 내가 이제 뭐 무술을 잘하는 그런 고수를 불러서 내가 이제 그거를 구현을 해보려고 하더라도 내 몸이 실제로 물질적으로 늘어나거나 벌어지거나 또 어떤 이제 가동 범위가 충분해야지만이 어떤 동작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수련을 해보면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의 기운은 느낄 수가 있고 그 기운의 흐름을 탈 수도 있지만 그걸 몸으로 구현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물질의 한계성이 존재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련이라는 부분들이 꼭 어떤 이제 뭐 죽은 사람이 일어난다든지 뭐 무리를 걷고 장풍이 나가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어떤 본질적인 부분의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보시게 되면 그럼 수련을 어떤 것인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산다라는 것은 뭐 이것도 되고 싶고 저것도 되고 싶고 또 이런 것도 이루고 싶고 특히 금전적인 부분도 많이 얻고자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어떤 이제 수단이자 이제 과정에 필요한 부분이고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사람은 이제 행복을 추구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행복해지려면은 어떻게 해야지 행복한 것일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이제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다 보면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존재이고 또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잘 알수록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숟가락인데 이제 포크의 역할을 하려고 하게 되면 물을 뜰 수가 없습니다. 국을 뜰 수가 없기 때문에 포크의 인생으로 살아갈 때는 뭔가 이렇게 걸림이 있고 불편함이 생기고 그게 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존재든지 간에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또 그 존재에 맞게끔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자체가 굉장히 행복하고 즐겁고 충만함을 느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내가 그런 어떤 존재이고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가령 직장 생활로 봤을 때 내가 이 직장을 했을 때 잘 뭐 그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잘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사람들은 잘 이렇게 모르고 직업이라든지 직장을 선택하는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는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을 조금 더 이끌고 이제 뭐 대중 앞에 서고 이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떤 연구소에 갇혀가지고서 이제 뭐 연구만 하고 있다든지 그러면 그 곳이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나는 어떤 부분에 이렇게 연구를 하고 이렇게 집중하고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한데 뭐 나가서 뭔가를 해야 된다든지 하게 되면 그 자체가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그 자체가 굉장히 힘겹게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아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수련은 그런 부분들을 잘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렇게 잘 모르는 이유는
이제 밑에도 있지만 이제 때, 이제 일종의 어떤 어둠으로 인해서 내 모습을 제대로 보고 싶어도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에는 이제 몸의 때도 있고 마음의 때도 있고 정신의 때도 있습니다. 때의 기준은 간단하게 봐서 어떤 걸림이라고 보면 됩니다. 내가 몸이 아프거나 힘들면은 내 어떤 존재성과 존재 가치를 구현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나 정신이 산란하고 복잡할 때도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그 가치 구현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때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알고 그 때를 닦을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보면, 자, 그러면은 수련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뭘까? 수는 말 그대로 닦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뭘 닦느냐? 때, 자신에게 있는 때나 어둠을 닦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련. 단련은 내가 잘할 수 있는 어떤 가치 구현, 그 부분, 내 존재성에 맞는 그 존재 가치를 더 단련해서 구현해 낼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이 이제 단련의 의미인 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련이라는 거는 어떤 뭐 무리를 걷거나 나르거나 뭐 없던 걸 만들어내거나 이런 부분들도 뭐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보다도 본질적으로는 스스로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나를 제대로 알기 위해 내 때를 닦아주고 내 존재성을 잘 구현할 수 있게끔 단련한다라는 의미가 본질적인 의미의 수련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면 이제 다시 이 부분을 크게 정리를 하면, 수련이라는 것은 내 몸과 마음, 정신을 어둡게 해서 나를 제대로 볼 수 없게 하는 그때 어둠을 닦는 법을 수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련은 이제 내 몸과 마음과 정신을 닦는 것이기 때문에 내 몸과 마음, 정신을 닦을 수 있는 존재는 누구나 수련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련을 통해서 자신을 닦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만큼 그 가치 구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 그렇게 돼서 궁극적인 행복을 얻는 거가 수련의 본질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1화는 이렇게 해서 간단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